김준호는 28세의 젊은 청년으로 유명한 레스토랑 체인 영혼의 마대의 상속자였다.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또 다른 실패한 연애를 끝낸 직후였고, 이는 긴 시련의 목록에 하나 더 추가된 것이었다. 준호는 잘생긴 외모와 밝은 미래를 가진 남자였지만 그의 성공과 재산은 오직 돈과 사회적 지위에만 관심 있는 여성들을 끌어들이는 것 같았다. 자신의 생각에 빠져있던 준호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박민석의 도착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성공한 변호사인 민석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파트에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형? 또 여자 문제야? 민석이 준호 옆 소파에 앉으며 물었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검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다. 민석아, 난 지쳤어. 여자들이 나를 돈 때문에만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로 날 사랑해줄 사람은 없는 걸까? 그가 한탄했다. 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얼굴이 밝아졌다. 야, 그럼 네가 평범한 사람인 척하면 어때? 알잖아, 보통 직장을 구해서 네 재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거야. 그러면 네가 진짜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거야. 준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석을 바라보았다. 나? 평범한 사람처럼 일한다고? 잘 모르겠어. 민석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준호야, 잃을 게 뭐가 있어. 안 되면 언제든 원래 생활로 돌아올 수 있잖아. 하지만 성공한다면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민석이 주장했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며 친구의 제안을 고려했다. 그는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돈이 아닌 그의 인격 때문에 그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생각은 매력적이었다. 마침내 결심한 표정으로 준호는 민석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렇게 하지. 평범한 사람인 척하고 내 레스토랑 중 하나에서 일자리를 구할 거야. 하지만 내 도움이 필요할 거야. 민석은 미소 지으며 친구의 등을 토닥였다. 걱정 마. 형, 내가 다 도와줄게. 우리 함께 너한테 완벽한 여자를 찾아볼 거야.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진정한 사랑을 찾겠다는 결심으로 준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그의 레스토랑 중 하나에서 영원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였다. 준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그는 비싼 정장 대신 낡은 청바지와 평범한 티셔츠로 갈아입었고 평소에 뒤로 넘기던 머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마 위로 흘러내렸다. 오늘은 영혼의 맛 체인 중 대표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로 일하는 첫날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준호는 레스토랑의 뒷문으로 들어갔다. 그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매니저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이지은이라는 25세 정도로 보이는 여성을 만났다. 지은은 갈색 머리에 꿀색 눈동자를 가진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지은은 서류를 검토하다가 고개를 들어 준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준호 씨군요. 우리의 새 웨이터. 저는 이지은이에요. 레스토랑 매니저예요. 영혼의 마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부드러운 피부에 닿는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은 씨. 여기서 일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가 긴장을 감추려 노력하며 대답했다. 지은은 그에게 유니폼을 건네며 갈아입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 준비되면 저한테 와요. 다른 직원들에게 소개해드릴게요. 그녀가 지시했다. 준호는 웨이터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새로운 도전에 맞설 준비를 했다. 지은은 그를 주방으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체격이 좋고 인상적인 콧수염을 가진 주방장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목소리로 그를 맞이했다. 그래, 넌 새로운 녀석이구나. 열심히 일할 준비됐길 바란다. 주방장이 말하며 그에게 쟁반을 건넸다. 하루 종일 준호는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려 노력했다. 그는 주문을 받고 음식을 서빙하고 테이블을 치웠다. 모든 것이 지은의 주에 깊은 감독에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실수도 있었지만 준호는 헌신적이고 고객들에게 친절한 직원임을 증명했다. 한가한 시간에 지은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첫날 치고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준호 씨, 이대로 계속하면 곧 전문가가 될 거예요. 그녀가 격려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가슴속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지은 씨. 아직 배울 게 많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준호는 육체적으로는 피곤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다. 오랜만에 그는 자신의 이름이나 재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알지 못한 채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고 자신과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될 여정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날이 갈수록 준호는 웨이터 역할에 더욱 익숙해졌다. 그는 일상을 만들어갔고 업무의 요구사항들을 더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동기부여한 것은 지은과 발전해가는 우정이었다. 준호는 지은이 정말 특별한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은은 똑똑하고 동정심이 많았으며 가장 힘든 날에도 그를 웃게 만드는 유머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어느 날 휴식 시간에 준호와 지은은 직원 휴게실에서 마주쳤다. 지은은 집중해서 서류를 검토하느라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준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2잔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휴식이 필요해 보이네요. 준호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준호 씨. 정말 친절하시네요. 이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들은 함께 앉아 커피를 즐기며 서로의 컴퍼니를 만끽했다. 준호는 지은이 레스토랑에 대해 사업을 확장하고 고객들을 기쁘게 할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는 꿈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에 감탄했다. 지은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여성이에요. 준호가 자신도 놀랄 만큼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곳과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지은은 얼굴을 붉히며 커피잔을 내려다보았다. 고마워요. 준호 씨, 당신에게서 그 말을 듣다니 정말 의미가 크네요. 알아요? 당신이 오신 이후로 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왔어요. 모두가 당신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친절한지 알아차렸죠. 준호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칭찬을 받는데 익숙했지만 지은의 말은 달랐다. 더 진실되게 느껴졌다. 날이 지나고 주가 지나면서 준호와 지은은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가까워졌다. 그들은 휴식 시간을 함께 보내며 웃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호는 지은의 어린 시절에 대해 그녀가 어떻게 힘들게 자라왔는지 그리고 인생에서 성공하겠다는 그녀의 결심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서서히 준호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이 지은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친절함,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사랑했다. 지은과 함께 있을 때 그는 가식 없이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감정이 깊어질수록 비밀의 무게도 커져갔다. 지은이 정직과 신뢰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준호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하면 그녀를 영원히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다. 어느 날 함께 Rescloth's response was limited as it hit the maximum length allowed at this time. GL 콘티뉴알 토랑을 닫은 후 지은이 애정 어린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 씨, 당신이 제게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 되었는지 알아주셨으면 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에요. 준호는 사랑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동시에 두려움으로 움츠러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지은 씨, 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숨겨온 것이, 하지만 그가 말을 잇기도 전에 레스토랑 전화벨이 울려 순간을 깨뜨렸다. 지은은 사과하며 서둘러 전화를 받으러 갔고 준호는 목구멍에 걸린 말과 위장에 맺힌 매듭을 삼켜야 했다. 그는 거짓말을 계속 유지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지은에게 진실을 말하고 그녀를 잃지 않을 수 있을지 고민했다. 이는 앞으로 며칠 동안 그를 괴롭힐 딜레마였고 지은에 대한 그의 사랑이 커져갈수록 그의 비밀은 더욱 무거워만 갔다. 준호와 지은 사이에 유대감이 깊어져 갔지만 지은도 자신만의 내면의 악마들과 싸우고 있었다. 지은은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 아버지의 버림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얼룩진 과거였다. 그녀는 남자들,
특히 너무 좋아 보이는 남자들을 불신하는 법을 배웠다. 준호의 다정함과 관심은 지은이 자신의 마음 주위에 쌓아올린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이 그녀를 사로잡는 순간들이 있었다. 어느 날 레스토랑에서 열린 사적인 행사에서 일하는 동안 지은은 준호가 고객들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타고난 매력과 모든 사람을 특별하게 대하는 능력이 분명했다. 여성들은 불빛에 이끌린 나방처럼 그에게 끌렸고 지은은 질투의 고통을 느꼈다. 그에겐 너무 쉬운 일이야. 지은은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으며 생각했다. 아마 수십 명의 여자들이 그를 쫓아다닐 거야. 왜 나 같은 사람을 봐주겠어? 모든 문제와 복잡한 과거를 가진 나를. 지은의 생각을 모르는 준호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괜찮아요. 좀 정신없어 보이네요. 지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내면의 고통을 숨기려 노력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긴 하루였죠. 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다. 대신 레스토랑을 청소하고 마감하는데 도움을 제안했다. 빈 주방에서 나란히 일하면서 지은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건조하던 접시를 떨어뜨려 바닥에 산산조각 내고 말았다. 지은 씨. 준호가 그녀 곁으로 달려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이에요? 제발 말해줘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지은은 마침내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준호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신뢰하던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다시 마음을 열고 취약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했다. 준호는 귀에 깊게 들었고 그녀의 눈에 담긴 고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지은이 말을 마쳤을 때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아 위로했다. 지은 씨,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강하고 용감한 여성이에요. 준호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당신은 많은 것을 겪었지만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 이상이에요. 지은은 그에게 매달렸고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위안을 그의 힘과 따뜻함에서 찾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으로 보여지고 이해받는다고 느꼈다. 그 순간부터 둘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다. 지은은 방어벽을 낮추기 시작했고 이전에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준호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지은의 회복력과 내면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함께 그들은 지은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지은에게 상담을 받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도록 격려했다. 준호의 변함없는 지지 속에서 지은은 꽃피기 시작했고 자신을 믿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렇게 냄비와 프라이팬 사이에서 공유된 웃음과 눈물 속에서 지은과 준호는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해와 수용, 그리고 과거의 악마들과 함께 싸우려는 의지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그들의 길에는 여전히 한 가지 장애물이 남아 있었다. 준호의 비밀이었다.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준호의 마음속 죄책감과 두려움은 커져갔다. 그는 곧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은 지은과 함께 찾은 행복을 붙잡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그 날을 두려워하며 진실이 밝혀질 때를 겁내고 있었다. 매일 지나갈수록 준호와 지은의 사랑은 깊어지고 강해졌다. 그들은 신뢰와 존중,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깨지지 않는 유대감을 만들어냈다. 준호는 자신의 사랑과 지지 아래 지은이 변화하는 모습에 놀라워했다. 전에는 좀처럼 웃지 않던 그녀의 웃음소리가 이제는 레스토랑을 가득 채우며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전파했다. 특히 바쁜 하루를 보낸 후 준호와 지은은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다. 그들은 손을 잡고 걸으며 상쾌한 저녁 공기와 서로의 컴퍼니를 즐겼다. 석양을 바라보며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준호는 더 이상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호는 지은의 손을 자신의 손 안에 감싸 쥐며 시작했다. 지은 씨, 오랫동안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내 대해 비밀로 해왔던 것이요. 지은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무엇이든 말해도 돼요. 준호 씨, 난 당신을 믿어요.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용기를 모았다. 사실은 내가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난 김준호예요. 영혼의 마대의 주인이에요. 웨이터로 위장한 건 나를 돈이나 지위가 아닌 진정한 나로 사랑해 줄 사람을 찾고 싶어서였어요. 지은은 잠시 침묵하며 이 폭로를 받아들였다. 준호는 숨을 멈추고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때 지은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준호 씨,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준호는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알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지은은 부드럽게 웃었다. 처음부터 의심스러웠어요. 당신이 말하는 방식, 사업에 대한 지식, 그냥 평범한 웨이터의 이야기와는 맞지 않았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선함을 봤거든요. 이름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제가 사랑하게 된 그 남자를 봤어요. 준호는 사랑과 안도감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은을 끌어당겨 부드럽고 열정적으로 키스했다. 지은 씨, 당신을 사랑해요. 준호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선언했다. 당신은 제 꿈속의 여인이에요. 제 인생의 동반자예요. 당신 없이는 하루도 보내고 싶지 않아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준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이준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인생의 모든 모험에서 함께하겠습니다.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호 씨,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그녀는 그의 팔에 뛰어들었다. 그들은 황금빛 석양 아래에서 키스를 나누었고 그들의 심장은 하나의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수용과 정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랑을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곧 시험대에 오를 것이었다. 준호는 아버지를 만나 지은과의 관계와 결혼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반응을 두려워했지만 지은이 옆에 있다면 어떤 도전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준호가 모르는 사실은 그의 아버지가 이미 레스토랑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들을 콘프런팅하고 그가 유치한 변덕이라고 여기는 이 상황을 끝내려는 결심을 하고 있었다.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었고 준호와 지은이 함께 쌓아온 행복을 위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맑고 밝은 하늘이 떠올랐지만 준호는 마음속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하며 일찍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김태준 씨와 마주쳤다. 아버지, 준호가 놀라서 말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세요? 태준은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의 위압적인 모습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내가 물어봐야 할 말이구나. 준호야, 네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네 온 레스토랑에서 웨이터 놀이를 하다니 대체 무슨 생각이었니? 준호는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아버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하지만 태준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설명할 것 없다, 준호야. 넌 내 책임을 저버리고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렸어. 그리고 왜 직원과의 터무니없는 환상을 좇기 위해서? 지은에 대한 언급에 준호는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 지은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녀는 환상이 아닙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와 결혼할 거예요. 태준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평범한 레스토랑 매니저와 결혼이라고? 용납할 수 없다, 준호야. 넌 이 가문에 대한 의무가 있어. 우리의 유산을 지켜야 해. 그 순간 지은이 소란을 듣고 사무실에 들어왔다. 태준을 보자. 그녀는 창백해졌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태준은 그녀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그래서 넌 내 아들을 유혹해 우리 가문으로 들어오려는 여자구나. 우리의 재산에 손을 대려고 했다고? 준호는 아버지와 지은 사이에 서서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하세요,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그렇게 말하는 걸 용납할 수 없어요. 지은은 탐욕스럽지 않아요. 그녀는 저의 돈이 아니라 저 자체를 사랑해요. 지은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들고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 회장님, 저는 준호 씨를 사랑합니다. 준호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상속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의 돈에 관심이 없었어요.
태주는 비웃으며 말했다. 사랑? 내 같은 여자가 사랑에 대해 뭘 안다고? 이건 그저 변덕일 뿐이야. 환상이지. 그리고 너 준호야. 넌 이 가문을 실망시켰어. 이 어리석은 짓을 계속한다면 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 말을 남기고 태주는 사무실을 빠져나갔고 준호와 지은은 충격에 빠진 채 남겨졌다. 준호는 그의 팔 안에서 떨고 있는 지은을 꼭 안았다. 미안해요. 사랑해. 당신이 이런 상황에 휘말리길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든 뭘 하시든 난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지은은 눈물 너머로 사랑과 결의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함께예요. 준호.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우리의 사랑을 위해 싸울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 그들은 태준이 그들을 갈라놓기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고 그들의 사랑을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태준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디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의 행동이 그들의 사랑과 결의의 힘을 어떻게 시험하게 될지였다. 준호의 진정한 정체성이 밝혀지고 태준과의 대면이 있은 후 지은은 충격과 혼란의 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배신감을 느꼈고 자신의 마음을 열어준 남자에게 속았다고 생각했다. 준호는 그녀에게 이야기하려 했지만 지은은 들을 수가 없었다. 고통이 너무 강렬하고 압도적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준호 씨? 지은이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거짓말을 할 수 있었죠?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은은 물러섰다. 지은 씨, 제발 들어주세요. 제가 한 모든 일은 사랑 때문이었어요. 당신이 저를 돈이나 지위가 아닌 진짜 저로 사랑해주길 바랐던 거예요.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고 고통은 분노로 변해갔다. 사랑이요? 모든 것이 거짓말에 기반했는데 어떻게 사랑을 말할 수 있죠? 이제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겠어요? 준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지은은 레스토랑을 뛰쳐나갔고 준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절망감에 빠져 남겨졌다. 이후 며칠은 둘되게 고통의 시간이었다. 지은은 일에 몰두하며 고통을 잊으려 했지만 밤이면 그들이 함께 나눈 행복했던 순간들의 기억으로 눈물을 흘렸다. 준호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은과 대화하려 했다. 설명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지은은 그를 피했고 마주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레스토랑의 긴장감은 눈에 띄었다. 한때 준호와 지은의 관계를 부러워했던 동료들은 이제 그들을 연민과 실망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태주는 그들의 파경 소식을 듣고 만족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 관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는 증거였다. 내 말이 맞았잖니, 준호야. 그가 아들을 꾸짖었다. 그 여자는 내게 어울리지 않아. 이제 내 책임으로 돌아와. 이 어리석은 짓을 잊어버려라. 하지만 준호는 잊을 수 없었다. 지은을. 그들이 함께 꿈꾸었던 삶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지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사랑은 진실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진실된 것이었다. 절망 끝에 준호는 어느 날 밤 지은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그는 닫힌 문 앞에서 간절히 애원했다. 지은 씨, 제발요. 그가 문을 통해 애원했다. 제가 당신을 아프게 했다는 걸 알아요. 제가 한 일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당신에 대한 제 사랑은 진실해요. 우리가 함께 보낸 모든 순간, 모든 웃음, 모든 손길이 진실이었어요. 당신을 잃을 수 없어요. 당신 없는 제 인생을 상상할 수 없어요. 긴 침묵이 이어졌고 그러다 천천히 문이 열렸다. 지은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희망의 불씨가 있었다. 말씀하세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왜 제가 당신을 다시 믿어야 하는지, 왜 다시 기회를 줘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그녀의 문간에서 준호는 자신의 마음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 불안감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지은을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은은 듣고 있었고 이제는 눈물이 자유롭게 흘러내렸다. 그녀는 준호의 말에서 진실성을, 그의 목소리에서 사랑과 후회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한 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지은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둘 다 잃어버린 것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을 거라고 약속할 순 없어요.
지은이 마침내 준호의 손을 자신의 손안에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시도해볼 용기는 있어요. 한 걸음씩 나아가 보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준호 씨, 당신을 사랑해요. 그들은 그때 서로를 껴안았다. 마치 폭풍우 속의 난파선처럼 서로에게 매달렸다. 그들은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태준의 편견과 그들 자신의 내면의 악마들과 싸워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서로의 품 안에서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을 헤쳐나갈 힘을 찾았다. 그들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고 거의 파괴될 뻔했다. 하지만 불사조처럼 그들의 사랑은 재에서 다시 태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순수하게 다음 며칠 동안 준호와 지은은 그들의 관계를 재건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노력했다. 그들은 수많은 시간을 이야기하며 보냈다. 서로의 두려움과 희망을 나누고 다시 한번 서로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나갔다. 준호는 자신이 많은 것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은에게 완전히 정직해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공유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파트너가 되길 원해요. 준호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업에서, 인생에서, 사랑에서 더 이상의 비밀은 없어요. 더 이상의 거짓말도 없을 거예요. 지은은 그의 진실성에 감동받아 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함께 그들은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영혼의 맛을 팀으로 운영하며 레스토랑을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리는 미래였다. 하지만 태준의 그림자가 여전히 그들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김 회장은 그들의 관계에 대한 반대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을 갈라놓기 위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준호와 지은이 레스토랑에 있을 때 태준이 행동에 나섰다. 그는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레스토랑에 들어와 즉시 아들과 대화를 요구했다. 준호야, 태준이 차갑고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경고했잖니. 이 어리석은 관계를 끝내지 않으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준호는 아버지와 마주섰다. 지은이 그의 옆에 서 있었고 그들의 손은 하나로 얽혀 있었다. 아버지, 더 이상 제 인생을 통제하실 수 없어요. 준호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지은을 사랑하고 그녀도 저를 사랑해요. 우리는 아버지의 축복이 있든 없든 결혼할 거예요. 태준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차갑고 잔인한 소리였다. 내 축복? 내게는 내 축복이 필요 없을지 모르지. 하지만 내 유산은 어떠니? 준호? 회사에서의 내 지위는? 이 결혼을 강행한다면 난 너를 상속자에서 제외하고 모든 것을 빼앗을 거다. 지은은 공포와 걱정이 역력한 표정으로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준호는 그저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을 뿐이었다.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준호가 말했다. 저는 지은과 함께 가난하게 사는 삶을 택하겠습니다. 그녀 없이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말이죠. 태준은 아들의 단호함에 놀라 레스토랑을 나갔다. 그의 위협은 여전히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다. 준호는 지은에게 돌아서서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 안에 잡았다. 두렵지 않아요. 사랑해. 그가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만 있다면 제게는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요. 지은은 눈물을 머금은 채 그를 꼭 안았다. 우리는 함께해요. 준호. 우리가 서로를 가지고 있는 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어요. 이후 며칠 동안 준호와 지은은 결혼 준비에 몰두했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모인 간소한 식을 원했다. 한편 아들의 불순종에 분노한 태준은 레스토랑을 방해하기 위해 뒤에서 손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계약을 취소하고 소문을 퍼뜨리며 자신의 모든 영향력을 동원해 영혼의 맛을 파산으로 몰아가려 했다. 하지만 준호와 지은은 충실한 직원들과 함께 모든 장애물에 맞서 싸웠다. 그들은 긴 시간 동안 일했고 새로운 메뉴를 고안했으며 헌신과 열정으로 새로운 고객들을 끌어들였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과 결단력이 커져감에 따라 태준에게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아들이 그토록 행복해하고 결연한 모습을 보면서 그의 굳어진 마음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행동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아들을 잃는 것이, 아들의 인생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
과연 그의 편견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일까? 결혼식 바로 전날, 태주는 레스토랑에 나타났다. 준호와 지은은 긴장하며 또 다른 대립을 예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태주는 눈에 눈물을 머금은 차에 그들에게 다가왔다. 내가 바보였구나. 그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오만과 편견이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했어. 너의 행복을 말이다, 준호야. 태주는 지은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자신의 손 안에 잡았다. 지은 양, 내가 너를 잘못 판단했구나 이제. 네가 얼마나 내 아들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볼 수 있어. 너희 둘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구나. 너희의 마음속에서 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준호와 지은은 감정에 압도되어 태준을 껴안았다. 그 순간 과거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고 이해와 사랑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다. 결혼식은 사랑과 축하의 장이었다. 준호와 지은은 꽃으로 장식된 아치 아래에서 서로에게 서약을 했다. 그들은 친구들과 가족들의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태주는 자랑스럽고 행복한 눈빛으로 지은을 재단으로 이끌었다. 그 순간 그는 며느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딸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호와 지은이 신혼부부로서 첫 춤을 추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정직과 용서, 이해가 진정한 사랑의 기초라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행복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이것이 그들의 사랑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그들의 인생 매 순간마다 함께 써내려갈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감동적인 결혼식 이후 준호와 지은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조용한 해안 마을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새롭게 시작된 부부로서의 삶을 축하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며칠 동안 그들은 아름다운 마을을 탐험하고 해변을 손잡고 산책하며 현지의 맛있는 요리를 즐겼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은 서로의 연결을 더욱 깊게 하는데 모든 순간을 활용했다. 그들의 꿈과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날 저녁, 아늑한 레스토랑에서 촛불 저녁 식사를 즐기던 중 지은이 준호의 손을 잡고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준호야, 내가 생각해온 게 있어요. 그녀가 부드럽지만 진지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영혼의 맛띠 그저 레스토랑 이상의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곳이 되었으면 해요. 준호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계속 말하도록 격려했다. 저는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한 요리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왔어요. 지은이 설명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귀중한 기술을 가르치고 경력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그들이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준호는 가슴이 자부심과 사랑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지은을 사랑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였다. 그녀의 관대함, 다른 이들을 돕고 싶어 하는 그녀의 열망이었다. 그건 정말 멋진 아이디어예요. 사랑해. 준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렇게 해요. 우리의 성공을 활용해 변화를 만들어내고 차이를 만들어냅시다. 그들은 새로운 결심과 목적으로 가득 차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다. 그들은 즉시 교육 프로그램 작업에 착수했다. 지역 단체들과 연락을 취하고 커리큘럼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태주는 이제 지은을 존경하고 감탄하게 되었다. 그는 프로그램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의 인맥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과 자원을 확보했다.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준호와 지은은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다. 한때 자신의 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주방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도 몰랐던 재능과 열정을 발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곧 예상치 못한 소식으로 흔들리게 되었다. 지은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합병증이 있었다. 의사들은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준호는 아내와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건강을 걱정하며 지은에게 레스토랑 일을 잠시 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은은 고집스럽고 결단력 있게 자신의 꿈을 포기하기를 거부했다. 우리는 이걸 함께 해낼 수 있어요, 준호야. 지은이 주장했다. 우리 아기는 강해요. 저도 강해요. 우리의 일을,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준호는 내키지 않았지만 아내의 강인함과 결단력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다. 함께 그들은 임신의 어려움을 헤쳐나갔다. 레스토랑의 요구사항과 그들의 성장하는 가족의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날이 왔을 때, 그들의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났을 때 준호와 지은은 모든 것이 가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작은 기적을 바라보며 그들은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사랑에 압도되었다. 그들은 이것이 그들 이야기의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기의 웃음소리, 잠 못 이루는 밤들, 그리고 그들의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찬 장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역경의 불꽃 속에서 단련된 그들의 사랑은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인생과 사랑에서 하나의 팀이었고 함께라면 미래가 가져다줄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세월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작은 레스토랑 영혼에 맞든 준호와 지은의 지도 아래 번창했다. 그들의 요리 교육 프로그램은 모범 사례가 되었고 졸업생들은 도시 전역에서 자신만의 성공적인 사업체를 열었다. 그들의 아들 태우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은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찬 환경에서 자랐다. 그는 종종 레스토랑 주방에서 발견되곤 했는데 부모님이 요리의 마법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경외의 눈으로 지켜보곤 했다. 하지만 태우가 자라면서 준호와 지은은 무언가 더 큰 것에 대한 갈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수년간 일과 가족에 전념해왔고 후회는 없었지만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느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드문 평화로운 순간을 즐기고 있을 때 준호가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요, 지은. 준호가 부드럽게 물었다. 우리가 원하던 것이 특별한 것을 만드는 것,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그 초창기의 기억들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물론 기억해요, 사랑의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죠.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부드럽게 그녀의 손바닥을 쓰다듬었다. 저는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이 여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어떨까요? 다른 도시들의 레스토랑을 열고 우리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거예요. 지은의 눈이 빛났다.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더 많은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그 아이디어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준호. 그렇게 태준의 축복과 팀의 열정적인 지지 아래 준호와 지은은 그들의 다음 장을 쓰기 시작했다. 그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레스토랑들을 위한 완벽한 위치를 찾았다. 각 도시에서 그들은 지역 단체들과 협력하여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냈다. 쉽지 않았고 의심과 어려움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준호와 지은은 서로가 있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전부였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의 10번째 레스토랑을 개업하면서 준호와 지은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이 무언가 특별한 것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단순히 성공적인 사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용의 유산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지가 있다면 어떤 꿈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날 밤 발코니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준호는 지은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고마워요, 지은. 준호가 그녀를 자신에게 가까이 끌어당기며 속삭였다. 이 여정에 대해, 당신의 사랑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해요. 지은이 그를 향해 미소 지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얼굴을 감쌌다. 아니에요. 준호, 제가 당신에게 감사해야죠. 내 두려움을 넘어서 보아주셔서, 우리의 사랑을 위해 싸워주셔서요. 당신은 내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들은 그때 키스했다. 그 키스에는 앞으로 수많은 키스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서로를 가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거짓말로 시작되었지만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진실로 꽃피웠다. 사랑, 두 번째 기회, 그리고 인간 정신에 흔들리지 않는 힘에 대한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미래를 바라보며 앞으로 올 많은 장들을 기대하면서 준호와 지은은 함께라면 무엇이든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영혼의 마대 주방에서 태어난 그들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꿈꾸는 용기를 가질 때 일어나는 변화의 힘에 대한 증거였기 때문이다.